안녕하십니까, 원바틀입니다. 원바틀 부자되기 프로젝트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은 나는 갭 투기꾼이 되지 못했다입니다. 올해 올해 1월 10일쯤 제가 원바틀 부자되기 프로젝트 첫 번째 영상으로 나는 갭 투기꾼이 되기로 했다 라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어, 이 이제 거의 1년이 거의 지난 12월 30일 현재 저에게 자문을 해본다면, 갭 투기꾼이 되었냐 라고 하면 저는 되지 못했고, 내년인 22년에는 꼭 갭 투기꾼이 되어야겠다 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이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은 앞으로 제가 할 이야기는 제가 공부하고 습득한 지식 그리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 이야기이므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1월 달에 갭 투기꾼이 된다고 그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호언장담하던 제가 그럼 그동안 뭐 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어, 분양권을 매입을 해서 몸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 사진들은 제가 이번에 입주한 아파트 사진이고, 이제 뒤 영상에서 내가 이 분양권 매입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첫 번째 영상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작년에 월 100만 원씩 적금을 들었고, 그 적금액이 1년이 지나 만기 되면서 1200만 원과 이자 10만 원. 근데 내가 이 100만 원씩 적금을 하면서 모은 이 인내심의 가치가 10만 원밖에 안 돼? 라는 이런 박탈감과, 또한 그 작년 기준의 그래프인데, 1년 동안 제가 기숙사로 살고 있던 그 아파트의 가격이 5천만 원씩이나 올랐고, 현재는 저 가격이 어, 현재는 저 가격이 4억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즉 21년 올해도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하였습니다. 근데 어, 시작은 저런 박탈감으로 시작을 한 게 좋은데, 문제가 그 올해 초에 제 자신에게 사고가 터졌습니다. 무슨 사고냐라고 하면, 이렇게 1년 동안 적금을 해서 모은 돈 1210만 원과 따로 제가 갖고 있던 돈 이 800만 원, 총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 코인 도박을 하다가 날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믿지 못하실 수 있으니, 업비트 입출금 내역이 보고 계신 사진인데, 저 사진에 보면 계속 어떤 곳으로, 업비트라는 곳으로 돈이 입금만 될 뿐 출금이 되는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제가 원래 잘 못하고 저는데, 저 때 기억이 나서 더더욱 이 말을 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도박에 빠졌는지를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약 30초 정도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시도록 하시죠. 미래의 아들아, 아빠가 해냈다. 아빠가 해냈어. 다시도 올라갈 수 있을까? 영상은 여기까지 보시고,
저 유튜버는 박호두라는 유튜버로서 제가 좋아하는 해외 선물 및 코인 선물을 하는 BJ입니다. 제가 올해 초에 저 BJ 따라서 코인 선물에 재미를 보다가 저도 저 호두 형처럼 2천만 원을 일주일 만에 날리지는 않았지만 약 한 2개월 정도 되는 사이에 저 2천만 원을 바이비트라는 코인 선물을 하면서 다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계획하고 있던 이 아파트 갭 투자금의 시드머니가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날리고 직후에 이렇게 정말 자살하고 싶었습니다. 그 돈 날려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정말 내 가진 전 재산을 다 날렸다는 그 기분.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근처에 저렇게 무릎 정도까지 오는 천인 오산천이 있는데 저기에 빠져서 죽고 싶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는 것도 용기가 매우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고 차마 죽지는 못하고 이렇게 하루하루 우울한 표정과 절망에 빠져 있는 상태로 하루하루 그냥 회사나 나가고 일이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런 제 인생에 귀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귀인들의 만난 이런 심정을 한 번 더 표현해 보고 싶어서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저작권이 걸린다면 삭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저작권에 걸리지 않길 바라며 약 한 20초 정도 영상 시청하시죠. 그렇게 부동산 투자의 시드머니인 2천만 원을 도박을 하면서 날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제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인 임장부터 부동산 거래 과정, 대출 전략 컨설팅 등 의섭일갱 구성원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의섭일갱 구성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영상의 본론인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분양권 매수 및 이 실거주 과정에 대해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거주 이 프로세스는 총 4단계. 첫 번째 분양권 매수 및 중도금 승계, 그 다음 중도금 잔압, 잔금 대출, 마지막으로 이제 실입주를 하는 것이 이렇게 4가지 프로세스인데 이 중간에 이 중도금 잔압 같은 경우엔 내지 않고 그 연체를 해서 잔금 대출 때 상환을 하는 식으로 각자의 대출 전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엔 중도금 잔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잔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려고 합니다. 저 잔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이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 이 한도는 저같이 미혼 남성인 경우 최대 2억까지이며 이자는 1.9% 수준입니다. 두 번째, 이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 분양가 기준으로 70%가 나오며 이자 또한 2.8% 수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단 대출 같은 경우
은행이 정한 이 감정가의 70% 수준으로 대출을 진행을 해주며 대신에 이 이자가 4% 수준으로 타 대출보다는 높은 이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집단 대출을 이용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제가 돈이 없었기 때문이며 이 집단 대출의 경우 감정가 기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시기인 10월에 이 나쁜 정부가 대출 조이기를 하여 옆에 이 기사처럼 제가 대출 난민이 될 뻔했지만 다행히 대출을 받아 난민 신세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정말 많은 마음고생을 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매수한 분양권 가격과 각 단계별 필요 금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한 분양권의 가격은 분양 원금과 확장 에어컨 그리고 프리미엄을 포함해 총 3억 2천 정도 되는 금액이었고 처음 이 분양권을 매수를 할 때 이 처음 매수 단계에서는 제 이전에 이 분양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낸 계약금과 나머지 이 각 선납 이입금들 그리고 이 프리미엄까지 총 약 4,600 정도의 돈이 필요하였고 저는 이전에 이 부동산 투자를 위해 신용대출을 받아놓은 이 4,700이라는 돈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분양 처음 매수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중도금 잔압을 할 때 이 중도금 잔압을 분양가의 10%를 내야 되는데 이 돈이 없고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저는 이 아래 사채라고 적어놨는데 가족에게 돈을 빌려서 이 중도금을 해결을 했습니다. 이 돈을 빌렸기 때문에 그 가족 간의 차용증과 그 내용 증명 그리고 다달이 이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잔금 때 총 2억 5천 정도에 대한 돈이 필요한데 저는 이때 다행히 집단 대출을 받아서 이 집단 대출 때 이 아래 표 나와 있는 것처럼 2억 5천 6백 정도를 받아서 결국 제가 이렇게 실입주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실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이건 단순 계산에 대한 내용이고 이렇게 단순 계산을 했을 땐 제가 이렇게 신축 아파트를 입주를 하는데 실투자금이 없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이 영상을 보고 제가 이런 제 경험을 공유하는 건 어느 정도 감을 잡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일정 부분 세금이라든지 부동산 소개비 같은 짜잘한 돈들이 생각보다 이 부동산을 구매할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투자금이 일정 부분 들어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이렇게 금액으로 계산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워서 우선 생략을 하고 우선 제 영상을 보고 부동산 따로 이렇게 분양권 투자를 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가 이렇게 분양권을 사서 부동산 투자를 한 게 성공적인 투자였느냐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산 이 74 타입의 같은 경우
제가 산 금액인 3억 2천 실거래가가 현재도 이렇게 3억 2천 정도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84 타입 같은 경우 이제 이, 이렇게 저희가 분석하기로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아직 입주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큰 폭으로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있고 추후 이 84 타입처럼 이제 상방 아파트 가격이 이제 상방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나는 2년에서 3년 정도 여기서 산 뒤에 웃으며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첫 부동산 구입 자체가 처음인데 이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느낀 점 및 하고 싶은 말이 아래 적어 놓은 것입니다. 제 주변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집을 사보는 경험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금전적인 압박감과 3억이 넘어가는 이런 자산에 대해 처음 투자를 하면서 많은 감정이 느껴지고 또한 이런 어, 감정들에 대해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뭐 어떻게 이런 걸 느끼고 이런 모습을 제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라고 하며 뭔가 내 자신이 성장을 한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매입을 하면서 또 하고 싶은 말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 집을 산다고 하면 주변에서 부정적인 또는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둘 다 들어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지만 이미 하기로 했다면 부정적인 조언은 거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을 들어봤자 솔직히 해결되는 거 없습니다. 그냥 내 자신의 불안감만 매우 높아져서 일상생활도 하기 어렵고 계속 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 이 부정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에게 뭐 대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말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런 멘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서도 이 부동산 구입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 이렇게 다 나뉘어서 볼 수 있는데 먼저 부정적으로 말하는 이 아저씨 영상을 조금 보시면 타재기가 들어간 거였죠. 그런데 상황은 어때요? 신축이 그러면은 신축 선호 현상이 높냐? 신축 선호 현상이 높은데 왜 하락 전환을 했을까요? 그만큼 거품이 많이 꼈으니까. 자 그러면은 상승 피로감이 누적된 영향이라는 분석으로 너무 많이 어, 사람에게 좋지 않으므로 여기까지만 듣고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이 계속 떨어진다고 말하는 신축 빌라를 샀다면 이렇게 떨어진다는 말만 들어서 팔 수도 없잖아요. 그 뭐 손해를 보고 팔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그러기 쉽지 않고 결국 버텨야 하는데 결국 이렇게 떨어진다 말만 들으면 기분만 나쁘고 계속 이걸 어떻게 버티지 사람이 계속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건 오른다. 이게 성공한 투자로 나는 바꿀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말과 이런 투자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가장 많이 도움을 받은 유튜브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이 월급쟁이 부자들의 이 너나이님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도 너 아빠도 너한테 뭐 이렇게 결과물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 거야. 그리고 나 한마디 더 하고 싶다. 이거 사인당도 하고 싶을 것 같아. 아빠는 널 믿는다. 아 맞아. 네가 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결국엔 이 너나이님이 해주신 말처럼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만약에 물렸더라도 이 물린 손실을 어떻게 다른 투자 방법으로 메꿀 수 있을까? 나를 믿는다. 주변도 나를 믿어준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로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 상황을 접근을 해야지 결국 나도 지키고 결국 이 문제도 해결하고 그렇습니다. 두서없이 말을 끝내긴 했는데 예, 나를 믿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하셨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영상의 내용인데 제 원바틀 부자되기 프로젝트의 추후 계획입니다. 이 두 번째 영상의 제목인 나는 갭 투기꾼이 되지 못했다 라는 내용처럼 내년엔 될 거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저는 내년에 이 갭 투기꾼이 되기 위해 부동산 법인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이렇게 원바틀 모두의 마블이라는 부동산 법인을 만들어서 갭 투기꾼이 되고자 합니다. 그러면 왜 부동산 법인을 만드냐? 우선 지금 제 개인 명의로는 1가구 1주택이기 때문에 추후 2년에서 3년 뒤 몽테크가 끝날 때 양도세를 비과세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니 이 경매라는 것도 매우 매력적으로 보이고 이 경매를 해서 뭐 이렇게 특정 부동산을 매수를 하게 된다면 법인 명의로 매수를 해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개인 명의 놀고 있는 이 개인 명의로는 오피스텔 청약이나 또는 입주권 같은 것을 매수를 하여 이 1가구 1주택을 깨지 않는 선에서 이 부동산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이 다음 영상은 이 오피스텔 청약 또는 입주권이 될지 또는 이 법인 생성 그리고 경매까지 가는 이 프로세스를 소개할지 둘 중에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이 두 개 내용 모두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